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씩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장세 쉽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종목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 그럼 선택을 하고 나면 뭘 하겠습니까? 바로 타이밍을 갖다가 매수를 하죠. 그죠? 타이밍을 잡아 매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유를 하게 되고, 홀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일단 이 선택인데, 그 선택될 대상이 바로 이 강소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 종목군 구분 없습니다. 역시 뭐 조선 기자재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소보장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반도체 장비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것이 내수 관련주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제약 바이오주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우리가 잘 선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됩니다. 잠시 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개구리 여러분들 아시죠? 개구리. 뭐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죠? 개구리. 이 개구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동물입니까? 바로 일단은 파충류죠. 파충류 중에서도 바로 변온동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부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해 나가는 그런 변온동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부분에 지식을 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웠던 걸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변온동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부 온도가 만약에 일단 여름에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온도를 갖다 올립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또 추워지는 겨울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온도를 갖다 가능한 움직이질 않고 있으면 온도가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가 이제 나오겠죠. 임계점이 있겠죠.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지금 겨울 같은 데는 동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동면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그냥 그때 그래도 일단 버티려고 한다면은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너무 또 뜨거워도 또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이제 개구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역시 이 개구리를 갖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은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뭐 그린다면은 개구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개구리 같지가 않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러한 개구리를 갖다가 여러분들 가마솥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마솥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가마솥이 있지 않습니까? 시원하고 물이 좀 차가우니까 거기에 맞춰서 온도를 갖다가 낮췄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구리는 변온동물이니까 가마솥에서 불을 갖다 여기서 살살 떼면은 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궁에다 불을 살살 떼면은 바로 일단시 온도가 점차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개구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변온동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온도가 슬슬 올라가겠죠. 그럼 맞춰 나가다가 임계치를 갖다가 넘어간다. 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개구리는 그때부터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나가지를 못하고 일단 여러분들 적응해 나가다가 결국은 쌍겨서 일단 죽는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모든 이제 분야가 다 이런 것에 비유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봤을 겁니다. 뭘 봤습니까? 바로 언택트 소비주들이 그랬죠.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는 이런 양상이 되었습니다. 급등을 하는 당시에는 우리가 이것이 올라가는 거구나. 지금 언택트밖에 뭐 투자할 대상이 없구나. 이런 인상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올라가 저러다 말겠지. 또 올라가면 저러다 말겠지. 계속 이제 과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조정을 받을 듯 하다가 그러면 그렇지. 근데 또 올라가요. 또 그러면 그렇지. 이것이 이제 한 번 더 인식을 하다 보면 투자들 가슴이라든지 머리도 그게 적응을 해 나가면서 이 부류의 종목들은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구나. 이것밖에는 없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다 하게 되죠. 마치 개구리가 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을 해 나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적응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죠. 임계치를 갖다가 넘어선다는 것은 바로 성장하는 것을 갖다 미리 반영하는 것인데 그 선도 넘어선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본격적인 조정에 오게 되고 그 본격적인 조정을 통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도 타임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쌍긴 개구리처럼 되는 이런 수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과거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다 그런 이제 과정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선배라든지 동료라든지 이런 이제 분들이 시장을 떠나게 된 원인도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언택트 소비 관련주,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난 것이냐? NC소프트라든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임계치를 넘어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조정을 받는 것뿐이다. 이러한 어떤 조정 갖다 거치면은 에너지가 많이 보강이 되겠죠. 선박이 많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면서 또 어느 순간에 또 한 번 더 올라가는 순간 나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비로소 이제 진짜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지금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나도 좀 사야지. 이거 안 사면 다른 거 올라가지가 않는데 수익이 안 나오는데? 저 일단 임팩트 소비재를 사놓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 그러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옮겨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 주가는 이제 그 지점을 통해서 좀 더 올라가다가 한계를 드러내고 이제 꺾이게 되는 것이죠. 아직 그런 순간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부동산도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갖다 펴가지고 일단 잡으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소위 말하는 이렇게 가장 우량하고 성장성이 높고 좋다고 판단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 투자자들은 미인선발돼서 선발이 된 이 종목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쉽게 꺾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바로 일단 이것이 그야말로 일단 최고의 인기를 갖다 누리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더 잘 가는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역시 위풍제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위풍제. 그래서 그 위풍제는 쉽게 꺾이는 것이 아니다. 쉬었다가 또 한 번 더 상승할 수 여지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매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냐면은 대안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것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대안주가 뭡니까? 소외된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소외된 종목군에서 뭐 IT주가 올라간다든지 현대그룹이 올라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괴리가 너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죠? 올라가는데 그럼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로 갈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추론을 해보면은 주도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왜 아니냐? 모더나가 획기적인 그런 이제 신약 개발을 갖다가 해가지고 바로 일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제어하는 그런 이제 순간을 갖다 맞이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왜? 국가 안에 일단 봉쇄된 것을 갖다 해제할 수 있고 수출입이 자유로워지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연말에 가서 미국 대선이 일어나는데 그 대선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지지율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이 됐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가버렸다면은 이 또한 역시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이 소외된 종목군 수출 관련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는 기존의 주도주는 주도주로서 살아있는 것이고 그 주도주가 쉴 때 바로 일단 이 소외된 종목들이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LG 전자라든지 등등 이러한 종목들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기미를 보이는 종목들을 중에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대형주는 사실상 수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입니다. 이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대상, 그 종목들은 역시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소형주를 갖다가 선호한다면은 뭘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일단 오늘 다루고자 하는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종목군을 막론하고 지금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이 강소 종목들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은 주도주가 부재하다는 거죠. 주도주가 부재하다.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도주가 없으면은 주도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쪽으로 매기가 이제 거기서 중심에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퍼져나가면 이제
다른 여타 종목들을 갖다가 매수하게 되고 그 매수에 이제 집중도가 강화되면은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은 이 대안주를 갖다가 부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최근에 일단 주도해 왔던 이 신트로이카주는 조정에 들어가 있고요. 언택트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바이오주도 같은 부류. 저는 이 종목군을 갖다가 세 가지 종목군이라서 신트로이카주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쉬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른 종목군들은 사실 주도주의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빠른 순환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는 종목 장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순환매가 빠르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종목군이 순환이 왔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 샀는데 다음날 B로 순환해버리면은 우리는 거기서 물려 있어야 됩니다. 또 B로 따라갔는데 B에 샀으면 또 물려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백화점을 차리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종목 그렇게 만약 이것을 갖다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길목을 지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엠버싱 전략. 그러니까 길목을 차단하고 매복하는 전략을 갖다가 구축해 있다가 조금 기다려서 그다음에 순환매가 돌아왔을 때 반짝할 때 파는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수익이 나오는 거지 따라다니다가는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뒷북을 치다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북을 치고 가야만이 순환매는 이길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대부분이 올라갈 때 양보 보일 때 따라 사는 성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 장세에 일단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환매보다는 종목 장세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종목 장세를 할 때 기본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특징은 바로 일단 펀더멘탈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기초 체력이죠.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이 있는 것이고 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 있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펀더멘탈이 있는 것이죠. 국가에 대한 펀더멘탈이 좋으면은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되겠죠. 그 자금들이 또 일단 좋은 산업, 펀더멘탈이 좋은 산업으로 또 매입을 하게 되고 또 그 중에서 일단 굉장히 좋은 재무적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이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바로 일단 있으면 되겠다. 크게 보면은 국가적, 그 다음에 좀 작게 보면은 산업적, 그 다음에 일단 좀 더 작게 보면은 각 기업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펀더멘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수익성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안정성이 일단은 늘 높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이제 종목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일단 찾아야 되는데, 펀더멘탈 최고의 중심의 강세장을 갖다가 일단은 지금 이뤄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트로이카주가 그래 왔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과정을 딱 보면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잘 한번 보십시오.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좋은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내용이 좋은 종목.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갔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이버가 여러분들 실적이 나쁩니까? 성장성이 나쁩니까? 안정성이 없습니까? 카카오가 실적이 나쁩니까? 성장성이 없습니까? 안정성이 없습니까? NC소프트가 실적이 나쁩니까? 성장성이 없습니까? 안정성이 나쁩니까? 전부 다 좋은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일단 투자들은 이와 유사한 종목들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그 방식대로 살 거 아니냐네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효의 종목들과 흐름을 갖다 맥을 같이 하는 종목들을 갖다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이 펀더멘탈 최고의 종목을 중심으로 일단 지금 매수하는 그러한 지금은 상승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갖다 먼저 하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것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거나 뭐 어떤 재무적 상태가 안 좋은 종목들을 갖다가 사서 수익을 추구하다가 크게 물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요즘에 은행주가 왜 못 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업들이 산업이 안 좋으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산업도 안 좋고 기업도 안 좋고 수익성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망하는 기업들도 생기고 그 망하는 기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은행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죠. 그럼 은행의 BIS 비율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은행의 재무적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은행주가 이렇다는 거는
그만큼 일단은 기업들이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반추해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 재무적 상태가 좋은 가치우량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러한 장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거죠. 재무적 상태가 반대로 안 좋은 종목들은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올라갈 수 있다면 그건 기술적 반등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지 지속적인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일단 카테고리를 갖다가 선정할 수 있는 거죠. 그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카테고리? 바로 신토르카주가 상승세를 갖다가 끊임없이 해왔던 그 방식대로 다른 강소 종목들도 그런 투자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지난날에 바로 이러한 신토르카주를 갖다 매수를 갖다 하지 못해가지고 소외된 종목들을 갖고 있었다고, 삼성자를 갖고 있고 무슨 다른 여타 뭐 철강주를 갖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외돼가지고 너무 배가 아픕니다. 사실 우리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려면은 바로 신토르카주 방식대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시장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니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외되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수익이 없어. 수익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노이로제가 걸리면 건강을 해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시장의 흐름, 중심, 이것이 무엇인지를 갖다 잘 알고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라는 것은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희생정신입니다. 희생. 투자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번다는 것은 바로 일단 시장이 요구하는 종목들, 거기에 일단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일단 이러한 이제 재무적 가치가 좋은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우량한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성과 성장성, 안정성 면에서 이 분야 최고의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종목을 선택하라죠. 어떤 것이든 최고의 종목들이 가장 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혁신이라는 자본주의 경제는 침체 상태, 대공황 상태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려면은 반드시 혁신이 따라야 회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콘트라티에퍼의 그런 이제 주기론을 갖다가 우리가 엿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일단 경제학자이면서 미국 하버드 교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이제 재무장관을 가지고 역임했던 바로 슈페트 같은 종목도 자본주의 경제가 침체했을 때는 혁신을 위해 가지고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혁신을 이루는 기업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성장성이 좋은 것이고 재무적 상태가 좋은 것이고 그 혁신을 통해서 다른 경쟁 기업들보다 제치고 그래서 일단 이 기술력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 경쟁 기업들을 압도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좋은 기업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어떤 기업들입니까? 네이버고, 그죠? 또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애플이고 과거에 일단 통신혁명이 일어났을 때 바로 SK텔레콤 같은 이런 것들이 급등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흐름을 갖다 우리가 잘 본다면 그런 부류의 종목들이 대박을 치는 겁니다.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요즘 미국의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 같은 것도 그렇게 일단 혁신을 통해서 일단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그렇게 과정을 거쳤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혁신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다컷으로 부각되면서 그 종목들만을 중심해서 주가가 폭등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테슬라를 갖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 고점이에요. 사면 안 돼. 또 다른 어떤 전문 그룹에서도 테슬라 고점이니까 지금 사면 안 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전문가들의 어떤 예측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전문가들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라. 청개구리 법칙이 일단 오늘 개구리 이야기를 많이 나오네요.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에 적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러한 이제 시장이 수익성 좋고 성장성 좋고 안정성이 좋은 종목들을 갖다가 그 분야 또 최고의 종목들을 갖다가 선별해서 투자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수익성이 좋은 종목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수익. 이익이 좋은 것이다. 이익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이익을 갖다가 뭘 나누면 되겠습니까? EPS를 갖다가 나누면은 뭐가 되면? 맞아요. EPS가 아니라 발행 주식수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익을 갖다가 주식수로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일단 EPS가 되는 거죠. 그죠? 한 주당 이익이 되는 거죠. 자, EPS는 그렇습니다. 퍼의 변수입니다. 우리가 퍼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EPS를 가지고서 뭘 나누면 되겠습니까? 주가를 갖다가 나누면은 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익이 좋았다. 분모가 좋았습니다. 주식수는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EPS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는 퍼가 낮아지게 되겠죠. 퍼가 낮아지는 현상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저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퍼가 낮으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논리 속에서 이익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반대면에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익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당연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올해 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것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그러한 역시 대단한 종목들이고 그건 바로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경쟁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기업들만 지금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좋은 종목들을 사야 되고 성장성은 뭡니까?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일단시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매출이 좋아진다.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성장성, 이익 성장세가 좋다. 매출 성장세가 좋다. 아니면 그렇습니다. 매년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기업들이 바로 성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안정성은 모르겠습니까? 안정성은. 안정성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채 비율이 낮은 것이라든지 부채도 있지 않습니까? 1년 미만의 단기 부채가 있고 1년 이상의 장기 부채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1년 이상의 장기 부채를 갖다가 갖고 가능한 한 50% 미만의 무차입 경영을 갖다가 실현하는 그런 기업들이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유보율이 있지 않습니까? 1000%, 2000%, 3000%, 4000% 막 몇만 프로까지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부채도 낮아요. 그러한 종목들이 안정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부채가 너무 높아. 단기 부채가 또 높고 근데 금비용 부담이 급증했어.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 사면 안 됩니다. 왜? 과거 1992년에 불경기가 심화될 때 그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일어났고 뭐 옆에 한번 걸러서 보면은 부도난 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경제 여건이 안 좋을수록 이 재무 상태가 좋은 놈들 더욱더 광이 난다는 것이다. 빛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재의 여건을 갖다 바탕으로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제 여러분들 좋은 우량주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소주목들에 우리가 주목하자. 이런 말. 강소주목은 뭡니까? 알려져 있지 않고 규모도 작지만은 그 분야에서 마켓쉐어가 시장 점유율이 1, 2위를 갖다 얻게 해서 기록하는 우량한 기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기술력이 굉장하다는 것이죠. 기술력이 높다. 다른 경쟁자의 어떤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보다는 월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성장성이 큰 것이죠. 이익 성장세가 돋보이는 기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작지만 그런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경쟁 기업들의 기업이 도전을 하겠지만은 그 기술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일단 여러분들 쉽지가 않은 거죠. 다른 경쟁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시장이 어려워지다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해자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자 기업. 해자 기업 뭡니까? 뭐, 진주 난강 같은 경우를 가지고 보면은 난강성이, 진주성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요새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이 감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일본에 이제 또 인연이라는 시기에 오사카 성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역시 주변에다가 호수를 파가지고 있죠. 저기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죠. 그렇게 그만큼 요새를 갖다가 구축한 그런 기업들이 바로 이 강소 종목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펀더멘털 강소 종목의 주가 동향 같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 각 업종 또는 각 테마에서 해당 종목들의 주가는 강력하게 지금 현재 상승의 진행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태에 있는 거예요. 멈춰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일단 여러분들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들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어느 거하고 비슷하게?
바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해가는 그 과정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만큼 일단 성장성과 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매수 주체의 의도적 집중 매수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매수 주체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들이 지금 시장 갖다가 많이 장악하고 있는 거지만은 실질적인 상승했던 지역은 외국이나 기관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무슨 소리냐? 외국 기관들이 다 팔고 있는데 뭐가 이끌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지 않습니까? 파는 것이 이만큼이라면은 사는 것은 요만큼 되는데 그 요만큼 사는 것을 갖다가 이들 저것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는 대상은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원래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선택을 해 나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뒤따라가는 스타일이고. 그죠? 이런 종목들이 발현이 되는 것은 바로 일단 수익성과 성장성, 안정성을 갖다 잘 분석해낼 줄 아는, 펀더멘털을 잘 할 줄 아는 그런 존재들이 사는 거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매수 상위권의 종목을 보면은 저거 매도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들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수를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주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 주요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동향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또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R스포트라는 종목을 우리가 한번 보죠. R스포트. 자, 이 R스포트를 갖다 여러분들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원격 제어 부분에서 국내 1위고 이번에 일단 대통령이 주관해가지고 일단 이번에 7.14 대책을 종합대책, 뉴딜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게 중심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내 이 원격 제어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마켓쇼 1위입니다. 세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한 회사예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익도 일단씩 급증하고 있고 재무 상태로 보면 50% 미만의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차입이 없어요. 50% 미만 부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무차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쌓아놨다 보니까 이익 성장세가 좋아집니다. 그게 자꾸 쌓다 보니까 이익 여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높은 유보율을 갖다가 구축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 그러니까 수익성과 성장성, 안정성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갖다 보면 예전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 R스포트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었나? 그건 뭐 주식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갖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주가가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올해 와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지난 3월 이후에 일단 여러분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쭉 하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쉬었다가 또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상승세를 갖다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죠? 이런 이제 여러분들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매기가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야, 진짜 강소종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아무리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살아남는구나. 이런 종목들은 더 올라갈 수 있는구나. 지금 불경기가 오더라도. 불경기가 오니까 다른 건 안 되니까 안 되는 대상은 몇 개 안 되니까 그 몇 개 안 되는 것이 강소종목들이니까 그 강소종목들로 매기가 쏠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쏠리는 이유는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과 안정성, 성장성,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가 흐름을 갖다 보면 이렇게 아직도 그죠?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을 갖다가 보이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방금 이제 그런 원격 제어 부분에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거지만은 요거는 있지 않습니까? 언택트 부분이죠. 그죠? 요거는 CS 윈드라는 것입니다. CS 윈드. CS 윈드는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 윈드라는 말이 여러분들, 뭡니까? 바람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풍력이죠. 풍력. 풍력과 관련한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목이 지금 이제 이게 이 종목인데 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폭발적인 풍력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석탄이라든지 이 화석 연료를 떼가지고 일단 에너지를 갖다가 얻고자 하는 이것에서 탈피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 같은 나라가 그렇게 못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해에 인도 같은 경우는 50만 명이 사망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황색 그 구름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죠? 우리나라도 일단 건너와가지고 서울 경기권 지역만 하더라도 1년에 만 몇천 명을 갖다가 사망시킨다고 그런답니다.
그렇게 이런 이제 환경 오염을 갖다 시켜가지고 인명이 죽고 사람이 이렇게 이제 고통을 받고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게 들은 비용이 굉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일단 국가 간의 분쟁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말씀도 드려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풍력 수요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아직 약한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과 그 일단 능력을 가지고서 일단 여러분들 설치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가. 그래서 투자 확대로 인한 95%의 부채 비율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전망이 밝다면은 레버리지를 갖다가 우리가 노려야죠. 만약 A라는 주가가 일단 여기서 일단 올라갈 것 같다. 확실하다. A라는 주가가 이만큼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도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뭐 1,000만 원 현금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고 시종을 쓰자. 이거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2,500만 원치를 갖다가 사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이익이 될 거 아닙니까? 확실하다면은. 근데 주식이 뭐 확실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종 기술은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갖다 빌리거나 아니면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하면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직접 조달을 해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서 일단 여러분들 부채를 넣습니다. 근데 부채를 넣으면 이자가 나가겠죠, 그죠? 근데 이자가 나더라도 투자를 확대해가지고 정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면서 일단 그걸 갖다가 이제 또 다시 일단 가동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이익이 나옵니다. 그 이익이 갚는 이자보다도 훨씬 높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성공하는 거죠. 훨씬 더 높은 이익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LNG선을 갖다가 수주했어요. 수주가 많습니다. 앞으로 수주가 계속될 겁니다. 왜? IMO라는 것을 갖다가 하면서 사실상 국제해사기구죠, 그죠?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갖다가 육지에서만 낮추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나중에 공중에도 낮출 것이고. 그럼 그게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배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니까 뭘 합니까? 당연히 LNG선을 갖다가 일단은 앞으로 일단 늘려나가겠죠. 선사들은. LNG 수요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뭐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연료 탱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냉제죠. 그래서 그것이 늘어날 것을 갖다 예측을 해보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투자를 하면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확실히 있으면 투자를 합니다. 동성화인텍 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근데 한국화합은 부채를 늘리지 않습니다. 누가 성공할까요? 부채를 늘리면 위험하죠. 근데 LNG선 앞으로 전망을 갖다 보면은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동성화인텍이 앞으로 한국화합을 갖다 훨씬 앞질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일단 이 CSB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부채가 늘어났지만은 4,500% 넘는 유보를 갖다가 갖고 있어요. 4,500%. 그러니까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것도 모자라 또 좀 쉬었다가 또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일단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대선에 일단 여러분들 당선 확률을 갖다 보니까 바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93%, 트럼프 미국 현 대통령이 당선 확률이 7%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추론을 갖다 해보면은 그죠? 이게 일단 여러분들 연말에 가서 일단 붙었다 이거죠. 지금 지금 현재 지지율대로 이렇게 만약에 결론이 나버렸다. 조 바이든이 되고 트럼프가 탈락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단 여러분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그때 뭐가 많이 떨어졌냐면은 여러분들 이 종목군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바로 여러분들 풍력 관련주, 그 태양광 관련주 이런들이 급락이에요. 당선되자마자 급락이었어요. 그럼 조 바이든은 이제 오바마 정책을 갖다가 지금 이제 수용해서 일단 하려고 합니다. 그 기후 협약에 대가입하겠다고 일단 그저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말이 바로 환경에 일단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환경에 별로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죠? 만약에 집중했다면 지금 테슬라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추론을 해보면은 대통령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거는 풍력 관련주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를 갖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일단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재무적 가치를 따져서 일단 좋은 것들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미래에 다가올 이슈를 갖다가 포착해가지고 그 이슈를 갖다가 점검하고 분석하고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지식과 논리적 주란, 연역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바로 일단 결과물이 앞으로 이럴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서 미리 들어가서 그때 터질 때 팔고 나오는 이런 어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어떤 역시 방식대로 일단 본다면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단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주식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 단순하게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추리를 갖다 우리가 어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유능한 형사가 돼야 된다. 저도 추리 소설을 좋아하지만은 어떤 혈흔이 발견됐다면은 혈흔을 가지고 자기가 뭐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과학자도 아니고. 그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누구 거냐 이거예요. 이제 대신에 이 사람은 뭘 합니까? 거기에 일단 출입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인과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망자하고. 이렇게 이제 따져서 일단 보니까 딱 맞춰보니까 환자가 환자가 아니라 바로 일단 이 살인자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일단 점검해 나가면서 일단 찾아내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 이것도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것은 또는 뭐 경영학이든 이런 무엇이든 답이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변수도 많고 세트리스 파리부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타 조건이 일정한 한 이렇게 딱 묶어놓고 변수를 묶어놓고 주가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변수가 가만히 있습니까? 변수인데 갑자기 환율이 변동합니다. 갑자기 미국에서 악재가 뭐 터져버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어떤 돌발적인 악재가 터뜨렸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변수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근사치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근사치. 근사치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당히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 1+1은 2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주가는 여기서 딱 팔 거야. 딱 여기서 살 거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추구하던 사람이 바로 뉴턴 같은 이런 사람인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케인즈는 성공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듯이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추리를 통해서 우리가 종목들 갖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동진세미견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재무 상태가 좋은 겁니다. 한일관계 악화로 반도체 소재, 이 포토레스트 국산화 호재 갖고 있고 이익 성장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한일관계 지난 5월달에 일단 정부가 지금 이제 일본에다가 일단 여러분들 제호 통첩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한일관계 악화되겠구나. 그럼 미리 사놓자 했던 분들은 주가 이렇게 올라가서 많은 수익을 냈을 거예요, 그죠? 8월 4일이 되면은 지금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 일단 전범 자산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1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부는 이때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자산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계속 안 좋아요. 일본은 계속해 도전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 도발을 하고 방위백서에다가 일단 여러 가지 일단 이런들 지금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일단 변모해 가려고 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춰서 우리 국방비를 또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KPX를 KPX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일단 만들어가고 탱크도 일단 좋은 탱크 K9도 개량하고 K2도 일단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일단 바로 23을 더 건축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8월 4일 만에 전범 기업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자산을 갖다 매각했다. 지금 그때 남아있는 이제 분들이 몇 분 안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제 거기에 자산 처분을 갖다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본이 또 일단 거기에 대해 또 일단 준비했던 것을 갖다 쏘겠죠, 그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부장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소재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 SK 케미칼을 갖다가 SK 머티리얼을 갖다가 제가 일단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가가 조정권에 있었어요. 저는 원래 살 때는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때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 한일 관계, 모나미 같은 것도 제가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추론을 해가지고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그런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이런 점을 갖다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면은 이 한일 관계를 갖다가 추리를 잘 바로 추론을 잘하면은 연역적으로 추론을 잘하면은 이 재무 상태 좋든 안 좋든
일단 매수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꼭 재무 상태가 안 좋아도 그런 이제 한 가지도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첨보 같은 이런 점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잘 뭐 인지를 못했던 종목인데 이 3월달 많이 빠지고 나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쉬었다가 또 올라가겠죠, 뭐. 첨보가 일단 여러분들 이 반도체 식가계 첨가제 부분에서 국내 또 세계 점유율 1위를 갖다 기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 그죠? 그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로 고수익을 내는 그러한 종목으로서 유볼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이런 것도 일단 역시 지금은 좋은 이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좀 진통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고, 이 리로업도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반도체, 그죠? 이 피아노비와 반도체 금사용 소켓 부분에서 국내 독보적 기업입니다.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강소 종목들은 업종 구분 없이 또는 테마 구분 없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전략을 세울 때 숲보다 나무를 봐야 돼요. 숲을 보고 하지 말아요.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1, 2위를 다투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거죠. 다른 종목들은 못 올라갑니다. 그 종목 선택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선택할 때 방금 이야기했던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강소 종목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 테마, 그 업종에서 최고의 종목을 선택하라. 수익성과 재무적 안정성이라든지 성장성이 최고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종목들 이외에도 급등률은 많이 나옵니다. 주도주 못지않은 상승률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시장 전체를 갖다 보기보다는 종목을 봐야 되는 것이고 고수익과 고성장 높은 안정성을 갖다 가진 최고의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런 점을 여러분들 잘 참고해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십시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동성화인텍. 동성화인텍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일단 역시 LNG와 수주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동성화인텍은 바로 일단 여러분들 보냉제 가는 거죠. FST, 그다음 에코마케팅, DB하이텍 이렇게 한 4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화인텍 한번 차트를 한번 봅시다. 일단 최근 LNG선 수주 급증에 따라서 보냉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고 이 부채가 높지만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앞으로 레버리지가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높은 유보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바탕으로서 좋아질 것이다. 주가는 이제 바닥을 갖다 굳혀가지고 이제 상승 활동 말동 이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올라가 이렇게 될 때 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일 때 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FST 이것도 일단 여러분들 이 포토마스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펠리클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마스크를 갖다가 덮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단 덮개를 자주 사용을 많이 좀 해주면 좋은데 일회용으로 일단 끝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이걸 개발하는 것이 숙제인데 세계적으로 개발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딱 두 회사가 있습니다. FNS텍하고 바로 FST입니다. 내년에 일단 생산이 이제 되면은 바로 일단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아마 어떤 것이 새롭게 탄생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을 겁니다. 많이 올랐어요. 올랐지만 파동을 보면은 이제 C 파동에 들어가 있고 이 과정을 좀 잘 거치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좀 에코 마케팅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이거 온라인 광고 여러분들 TV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미인 이름이 박신혜인가 배우인가? 그러면 몸에다가 일단 나비 모양으로 검정색 나비를 붙인 거 있죠. 소형 마사지. 그게 이제 이 계열사를 두고 있는 일리안코가 그 클럽 마사지를 갖다가 일단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고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에코 마케팅은 온라인 광고 역시 이것도 어쩌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언택트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비전이 있다고 일단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되겠죠. DB하이텍은 너무나도 잘 아는 종목이죠. 그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웨이퍼 일단 수탁 생산을 하는 것이고, 그죠? 판매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업체 삼성에서 일단 시스템 만들 때 투자를 갖다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수혜주가 바로 DB하이텍 같은 이런 종목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에 우리가 이제 좀 포커스를 갖다가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은 방향은 똑같아요. 재무 상태가 좋고 성장성이 좋고 안정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것이 주도주에 있든 주도주가 아니든 간에 바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강소 종목이라면은 또 그 테마라든지 업종에서 1위 종목이라면은 우리 그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 인식을 갖고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접근한다면은
멋진 수익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막 업종별로 대충 이 종목이 이 업종에 있으니까 대충 사면 되겠지? 대충 이것도 사면 되겠지? 이거는 뭐 싸고 사기 좋네? 안 올라가 있네?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이런 투자 실패합니다. 지금은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절대 다수가 안 되고 소수의 종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런 인식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해보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제가 SK 머티리얼이라든지 ISC라든지 또는 뭐 하나 머티리얼 같은 이런 것들을 조정을 받을 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시해드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일 제가 오전 10시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기억하십시오. 오전 10시입니다. 와우넷 한국경제TV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일단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제가 뭘 하느냐면은 공개 방송합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이때 들어오시면은 제가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놀랄만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점을 제시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을 갖다 많이 하실 분들은 02에 3490에 4615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적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일단 역시 전화 문의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전화 문의가 좀 안 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02-340에 4615로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전화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99에 0700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일단 전화 컨택 하시는 분들이 일단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 가입 안내를 갖다 받으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가입비는 2개월입니다. 2개월에 60만 원이 됩니다. 원래 88만 원인데 싸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송도 합니다. 방송도 일단 장중 방송도 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하게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봐야 될 것은 1개월짜리를 갖다가 여러분들 가입하시려면은 159에 0700번으로 일단씩 전화를 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죠? 혜택도 일단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02-345에 4615를 하든지 159에 0700번을 전화해서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선 수익이 어떠냐?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습니다. 매월 수익을 갖다 쌓아나가는 겁니다. 매달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3월달 폭락? 오히려 저희들은 수익이 더 훨씬 많았어요. 계속해서 매달 수익을 갖다 쌓아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노후 자금을 갖다가 이 주식으로 일단 결판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내년까지. 그래서 거기에 일단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분들은 바로 한수상 방으로 들어오시면은, 가입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고객분들도 많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그리고 들어오면 어떤 이점이냐면 제가 일단 기법을 갖다가 아주 고도의 기법들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단 여러분들 이동평수 어떻고 저떻고 이런 기법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사는데 따라서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사는 타임이 잘못되잖아요. 그죠? 매수 타임이 좋아야 손절이 없다. 이 개념이에요. 그죠? 대신에 이익은 있지 않습니까? 매도는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격. 마지막 남은 까치밥을 갖다 따먹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오히려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잘하면은 당연히 주가 올라가는 것이고 홀딩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고점에서 팔던, 그 다음 적당히 팔던, 또 팔고 나서 또 좋은 종목을 매수해 또 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강의했던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입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진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승부를 해야 돼요. 승부를 해가지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갖고 나서 수익을 갖다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치고 빠지고 이렇게 단타도 하고, 저는 뭐 전처럼이다. 단타도 하고 중기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일단 저는 만약에 일단 지금 현재 은택트주가 지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정에 들어간 은택트도 제가 적당한 조정을 마무리하면은 또 매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오픈 마인드 하시고 열어놓고 일단씩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또 한번 여러분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